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그 목소리가 크게 대답하면 보통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그러죠.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창업을 할 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상담을 해보면, 문제점들이 뭐냐면 창업은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등식을 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창업은 돈 버는 게 아니고,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돈 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인생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산막 인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그 다음 직장 생활하고 명예퇴직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노후를 즐겨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멋있는 광고가 자꾸는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 광고 가운데 하나가 그 노부부가 차를 뒤에 이렇게 따라오게 하고 그 낙엽길을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광고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시대를 이제 상상하면서 이렇게 사실 텐데, 우리가 창업하는 그 목적을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라고 하면 아름다운 노후를 찾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산막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창업적인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두 번 다 해봤을 거예요. 네, 과거에도 이제 제가 이 직종을 처음 가진 게 지금 한 20년 되는데,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걸 돌아보니까 마치 모래길을 걸어왔던 그런 느낌처럼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바라봐도 내 형상을, 소위 내 정체성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가 굉장히 삭막하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직종을 처음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나는 누구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가장 그 아름다운 노후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키워드를 찾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내 직업은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통상 창업하려는 분들은 이제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만 찾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어떤 직종이 또 내지는 어떤 업종이 나하고 궁합이 맞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즐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어가 보시면, 나에게는 이런 직종이 맞는구나. 나는 이런 업종이 좋겠구나. 그리고 이 업종은 앞으로 전망이 어느 정도 있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될 겁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진행을 하자면, 캐릭터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시작하게 되면 주인공이 저의 캐릭터는 어떤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라는 말은 곧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캐릭터는 컨셉과 동의어입니다.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개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자꾸 우기지 마시고, 내가 얘기할 때는 그냥 동의어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캐릭터는 컨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컨셉은 사람이나 사물의 명확한 성격을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컨셉, 사물에 대한 컨셉, 이런 컨셉을 얘기하죠. 컨셉은 사람에게도 있고요, 상품에도 있고,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스타일도 하나의 컨셉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디자인도 컨셉, 무엇이든지 노트북도 다 컨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컨셉은 모든 사람이나 사물에 골고루 있는 게 컨셉입니다. 이 컨셉의 기준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이걸 컨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서 두세 분은 그걸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컨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 이걸 컨셉이라고 한다.
자, 컨셉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컨셉을 찾아야 되는데, 컨셉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캐릭터와 동의어라고 그랬죠. 네. 내 캐릭터는 어떤 사람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에 준비 단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 강점, 또 내가 특히 잘하는 특기사항, 이런 것들이 뭔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청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강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특기해서 우리가 이력서 쓰게 되면 뭐 독서, 음악 듣기, 이게 고작이죠. 사실은 그런 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자동차를 보면 환장을 한다. 자동차에 대한 모습, 새로운 정보, 외국의 새로운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면 좋다. 그럼 그게 강점이에요. 나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건 강점인 거죠. 근데 우리는 늘 강점에 대해서는 뭐 보여주기 위한 꼭 독서, 뭐 스포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것과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춤을 잘 춘다. 이거 강점이죠. 웃기를 잘한다. 이것도 강점이고,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설득을 잘 당한다. 이런 것도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강점들은 누구에게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컨셉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키워드와 역시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뭘 찾고자 할 때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럼 그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한 하나의 단어를 키워드라고 하죠. 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보통 우리 회사의 슬로건, 요즘에 같은 경우는 어느 대기업 같은 경우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광고인데, 사람을 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봤어요? 예. 그것은 이제 그 회사의 슬로건이 이제 사람 중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컨셉, 그런 것들을 컨셉이라고 하고, 기업에서는 슬로건이라고 한다. 자, 멋진 컨셉인 건 무엇일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나의 견주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창업특강이나 또는 박람회 같은 데 가게 가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방형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내기가 어렵죠. 네.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게 좋다, 뭐 내년에 유망업종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추천 종목이 있으면 그거 한꺼번에 다 가버리면 그게 다운되잖아요. 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돈 벌기 위한 가장 좋은 업종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쪽이 쏠리게 되면 그게 포화 업종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정지 작업에 들어가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멋진 컨셉은 우리가 잡을 때 그러한 일반적으로 유행을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좀 즐기고 이 특기사항을 사업으로 연결을 하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에요. 자, 멋진 컨셉은 무엇일까? 제 이름은 이형석입니다. 저는 창업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도 경제 프로그램 같은 데서 MC 같은 얘기를 가끔 이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경제에서는 창업이 가장 극히 일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컨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하는 게 좀 애로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컨셉이 너무 강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형석 하면 창업 전문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비타민C 하면 피로회복제, 누구나가 아는 사실. 그 다음에 뭐 구글 하면 검색 엔진,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주변에서 저 사람은 누구다, 이런 얘기. 자, 컨셉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배용준. 그는 누구인가? 내가 배용준 씨한테 사전에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못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배용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한류 열풍의 아이콘이다. 어떤 탤런트다. 영화 배우. 재테크 능력이 탁월하다. 뭐 소문에 듣기로 난 1,000억 가까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배용준의 강점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강점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강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남자들에게 회자되는 배용준의 컨셉은 미소가 좀 느끼하다. 옛날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느끼한 미소의 대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뭐 질투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 어떤 남자들이 얘기하는 배용균의 컨셉. 자, 여자들이 얘기하는 배용균의 컨셉은 살인 미소가 죽음인 수호천자. 어느 광고에서 TV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나도 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어쨌든 살인 미소가 죽음인 수호천자 이렇게 컨셉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유명인사니까 그냥 제외하고 내 컨셉을 한번 잡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명사로 그냥 김씨, 씨, 박씨가 제일 많으니까 편의상 김이박이라고 하고요. 그는 누구인가? 자, 지금부터 이제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순서대로 해서 쭉 이렇게 적어 나가다 보면 내가 이런 강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내 강점 가지고는 어떤 직종 내지는 업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전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까지 판단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종을 정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걸 하다가 설사 실패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실패한 거는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남이 하라고 해서 하면은 꼭 핑계거리가 되죠. 그 사람이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실패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김이박 그는 누구일까? 이 김이박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그 강점이라는 거를 그 독서하기, 스포츠 운동자라기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죠. 나는 내가 얘기하면 설득이 자신 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친구들이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가을을 타거나 또는 누구하고 싸워서 우울하거나 이럴 때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언니처럼 생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대체적으로 춤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 춘다.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스텝을 약간만 가르치면 거의 춤 선생 수준으로 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춤 실력이 끝내준다. 또 노래방 가면은 거의 내 차지다. 왜냐하면 그 내가 부르고 싶어서 그 음정 박자 다 틀렸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 그런 건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내가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네가 이 부르는 노래를 듣기만 해서 좋다. 이런 정도의 수준. 노래방이 너무 좋은 사람. 그다음에 강아지만 보면 그저 좋은 사람. 서울에만 봐도 한 200만 가구가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아지가 앞으로는 이제 그 솔로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노인들에게는 이제 강아지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건데 우리나라는 약간 포화 상태 너무 빨리 이게 흘러가 가지고 포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강아지 시장도 괜찮습니다. 강아지를 보면 참 좋아한다. 내지는 밤에 나는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다. 늙어서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나는 밤에 잠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특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을 안 자는 것은 특기와 전혀 상관없이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제가 아침형 인간 강요하지 마라 그 칼럼을 많이 썼었는데 책으로도 나왔어요. 근데 그 아침형 인간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강요를 해요. 근데 우리 사회는 다변화 사회이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자든 그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맞는 직업이나 업종을 찾으면 되는 거죠. 밤에 나는 잠이 없으면 동대문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때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밤에 막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밤 운전을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낮에 12시간씩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그 능력이 그쪽에 편향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나는 이쪽 범위 내에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찾으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업종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게으른 걸로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난 평생 동안 아침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보통 요즘에도 잠자는 시간이 4, 5시 정도 돼야 잡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출근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밤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보고 또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죠. 지금은 게을러도 남보다 돈을 조금 많이 벌고요.
또 훨씬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게으른 것에 딱 맞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기미과학의 강점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5가지를 예시를 들었죠. 그럼 5가지를 머리에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설득에 자신이 있으면 어떤 직종이 나한테 맞을 건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밤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지금 색깔을 다르게 칠해놨는데 밤잠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별로 특기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밤잠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은 뭘까? 또 업종은 뭘까를 지금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죠. 그 가운데서 위를 다시 보면 나는 설득에 자신이 있다면 요즘 인기 있는 스토리텔러를 하면 좋겠다. 영어로 써 있어서 어렵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어니까. 어쨌든 스토리텔러 무슨 직종인지 알겠죠. 네, 그냥 아이들 이렇게 책 읽어주면서 방과 후 교사하는 그런 스토리텔러라는 직업이 있고 또 나는 춤을 잘 춘다. 그러면 스포츠 댄서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댄서, 뭐 음악, 춤 이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그 화이트 컬러들이 많이 그 활용하고 있는 게 스포츠 댄서예요. 그래서 교수나 교사들이 여기 동아리에 굉장히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에도 좋고 사교에도 좋고 굉장히 좋거든요. 앞으로 아마도 그 스포츠 댄스 교실이 전국에 다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나는 춤을 잘 춘다. 그럼 스포츠 댄서.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스텝 디자이너. 스텝이 이렇게 춤추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보면 우리 DDR이 바닥에 4개 이렇게 자판이 있었죠. 그것을 지시에 따라서 불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발을 움직이게 되면 춤이 되는 거죠. 그걸 스텝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그걸 스텝 디자이너가 그걸 순서를 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텝 디자이너들도 상당히 인기 직업이었고 지금 만약에 스포츠 댄서가 된다고 하면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괜찮겠죠. 자,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같이 애완견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애완견 관련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의 종류는 엄청 많아요. 애견 호텔도 있고 강아지 깎아주는 그 미용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애견 케어 해주는 그 도우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잠이 없다. 여기에 키워드를 맞춰봅시다. 그럼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블록. 이건 뭐냐면 블로그를 책으로 만들어주는 걸 블록이라고 그래요.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블로그는 아시죠? 네. 블로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또 이해하지 못해요.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웹의 마지막 자 B자에다가 우리가 그 인터넷에 접속할 때 로그인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로그를 붙여가지고 BLOG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그인이라는 건 수거로 기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웹에 기록한 게 블로그예요. 이해됐죠? 자, 그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블로그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 블로그는 웹에 기록한 건데 그 기록한 걸 가지고 책으로 만든 걸 블록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디지털 트렌드예요. 자, 그럼 오늘 처음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미 정보의 양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접근하지 못하는 거지.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컨셉을 결정하는 요소. 내가 조금 전에 블록이라고 이제 이미 기미박에 대한 컨셉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컨셉을 3가지 관점에서 정하기에 앞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사회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즐기는 동안에 또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나중에 재활용되고 더불어서 복제되고 이런 모델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한 것,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강한 컨셉은 뭐냐? 남들이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 이걸 강한 컨셉이다. 예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선희 씨, 인상학자입니다. 정연아 씨, 이미지 컨설턴트. 이름만 얘기하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죠.
박진영 하면 뮤직 디자이너, 김달수라면 가케무샤, 이런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뮤직 디자인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상당히 많고요. 가케무샤는 대역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기 전에 그 김달수 씨를 불러서 그 사람이 김정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훈련을 한 거죠. 이분은 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꼭 그 사람처럼 계속 행동을 해. 먹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얘기하는 거나 걷는 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대역도 하나의 직업인데 이분이 지금 80이 다 됐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잘 잡으면 이럴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김이박의 컨셉은 블록이라고 결정이 됐죠. 그럼 블록이 과연 나에게 맞고 전망이 있느냐? 이것은 세 가지. 나의 적성, 또 경제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앞으로 또 전망이 좋으냐? 그 다음에 남들과 차별화가 되느냐? 이게 이렇게 세 조건이 교차하는 것이 블록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나의 컨셉으로 잡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김이박의 캐릭터는 블록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엔 그걸 할 수 하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자, 검색 엔진에서 블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블록 전문 출판사도 있고 또 이 플루크라는 이제 블룩스라는 그 영화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와이프로가고 주부 블로거도 있고 블루커라는 것도 있다. 그럼 이 가운데서 다른 것들은 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딸려서 이제 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블로그를 책으로 제작해주는 이 아래 붙여서 사람, 그러니까 블로그를 전문으로 기획하고 책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로그를 키워드로 해서 차별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블루커가 내겐 딱이다. 이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결정한 나의 컨셉은 블룩이 아니라 블루커였다. 그러니까 책을 웹을 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 자, 여기에 요구되는 능력은 글쓰기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이게 책이 팔릴까 안 팔릴까? 그 다음에 출판을 해야 되니까 내가 출판사를 하지 않는 한 출판사 섭외해야 되니까 인맥을 잡아야 되겠고요.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돌아다니면서 랜덤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책으로 만들면 좋을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블로그를 자꾸 찾아보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밤잠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인터넷 클릭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밤잠 없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우뇌가 강합니다. 그래서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B형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능력을 찾아보고. 근데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밤잠만 없어. 그렇다면 멘토를 만나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겠고, 뭐 글쓰기 학원 같은 데 수강하면 좋겠고, 베스트셀러의 특징을 가서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잘 팔렸구나. 이걸 좀 분석을 해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인데 변하지 않는 열정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에서든 인생의 성공에서든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열정이에요. 끊임없는 열정, 변하지 않는 열정. 자, 사람들은 내가 이미 블루커로 결정을 했어도 그것을 굉장히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그동안에 공부한 것은 화학인데 어디에 쓰려고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시하십시오. 전망이 어둡다? 그것도 무시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길을 가는 거니까. 누가 그러는데 별로라더라. 이것도 그냥 씹으세요. 그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건 죽어라고 무식하게 따라가십시오. 뒤를 돌아보니 말고 무식하게 달려라.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나의 컨셉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미래 전망이 좋다. 그래서 나는 또 잠이 없다. 그런 또 경제 환경이 좋고 또 그쪽에 지금 현재 투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를 캐릭터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배우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이 부족하면 또다시 멘토를 만나서 그 사람의 지도를 좀 받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그 길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창업의 목표이고 또 그것이 인생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사는 보람이자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은 단순하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정리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는 찍어주는 창업 정보가 아니었고
나에게 맞는 업종을 어떻게 찾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찾는 방법들을 이 무형이다 보니까 그걸 그리는 방법이 잘 몰라서 이걸 프레임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앞으로 창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어렵죠? 감사합니다.